오늘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발간한 북한 사이버 정보 인력을 활용한 유엔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해외 연구 동향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MSMT는 유엔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지원을 위한 다자간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거부권 행사로 2024년 4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중단되었으며 MSMT는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발표의 목적은 북한 사이버 인력 활동으로부터 유엔 회원국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 사이버 전력의 수준입니다. 북한 사이버 전력은 국가 차원의 전방 위적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정교함은 중국, 러시아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북한 사이버 활동의 WMD 및 미사일 개발 연계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스파이, 암호화폐 절도 등 활동은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민감 정보 및 자금 탈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셋째, 그 규모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북한은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과 이용자로부터 최소 28억 달러를 탈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암호화폐 세탁과 군사적 활용입니다. 북한은 탈취한 암호화폐를 복잡한 경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해 세탁하여 출처를 은닉하고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현금화합니다. 다음은 해외 IT 인력 운용입니다. 해외 북한 IT 인력은 1000명에서 2000명 규모로 중국, 러시아, 라오스 등 최소 8개국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표적 공격입니다. 북한 사이버 부대는 한국, 북미, 유럽 등의 방위산업체와 주요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아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와 지식재산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 조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사이버 IT 부대는 국무위원회,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이렇게 3개 조직에 걸쳐 분산되어 활동하며 재정 조달과 국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무위원회 산하에는 원자력공업성과 군수공업부 등이 있으며 이들은 IT 부대를 두어 첩보활동, 불법 자금 조달 거래 등을 수행합니다. 둘째, 조선인민군 산하의 정찰총국입니다. 정찰총국은 유엔 제재 대상이며 정보 수집과 비밀 작전을 담당하고 북한의 가장 핵심 사이버 부대를 지휘합니다. 총 3개의 핵심 조직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로 110호 연구소는 정찰총국 산하 최대 사이버 조직으로 암호화폐 탈취가 주요 목표입니다. 63연구소는 외교, 항공우주, 국방 등 분야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고 970소는 항공획 분야의 기술 정보를 탈취합니다. 셋째, 조선노동당 산하의 당 39호실은 불법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사이버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암호화폐 탈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직면하여 2017년경부터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암호화폐 탈취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암호화폐 산업은 급성장 중이었으나 보안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025년 동안 약 28.4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북한의 2024년 외화 수입에서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주요 공격 주체는 3개의 조직입니다. 첫째, 트레이더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체계화된 암호화폐 탈취 조직으로 대규모 암호화폐 자산운용 회사를 최종 표적으로 제3자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공급망 공격을 수행합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5.8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두바이 소재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으로 약 15억 달러를 탈취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암호화폐 강탈 사건입니다. 둘째, 크립토코어입니다. 일자리 제한, 미팅 요청 등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에게 스피어피싱 기법을 활용합니다. 2024년에 12개국 이상, 1200명 이상의 암호화폐 업계 종사자에게 접근하여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3,3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셋째, 시트린 슬리트입니다. 트로이 목마가 심어진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유포하고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해 인증 정보를 탈취합니다. 2024년 9월 신뢰받던 전 계약업체를 사칭하여 레이디언트 캐피탈에서 약 5천만 달러 암호화폐를 절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탈취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현금화할까요? 북한은
복잡한 9단계의 세탁 과정을 거칩니다. 북한의 자금 세탁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수합입니다. 탈취한 암호화폐를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이 등으로 교환합니다. 2단계 믹스입니다. 와사비 월렛, 크립토 믹서, 토네이도 캐시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자금을 믹싱하여 자금 흐름을 은닉합니다. 3단계 브릿지입니다. 이더리움을 주로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로 전환하기 위해 블록체인 브릿지 등을 이용해 자금 경로를 복잡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거래소를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합니다. 4단계 저장입니다. 자금 차단이 제한적인 암호화폐, 주로 비트코인을 비호스팅 지갑에 보관합니다. 여기서 비호스팅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여 거래하는 지갑을 말합니다. 5단계 재믹스입니다. 암호화폐를 다시 믹싱하며 자금을 비호스팅 지갑으로 송금합니다. 6단계 다시 브릿지입니다. 믹싱된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브리지 및 P2P 트레이더스를 통해 트론으로 전환합니다. 7단계 수합입니다. 트론을 테더로 교환하여 현금화 준비를 합니다. 8단계 이전입니다. USDT를 장외 브로커에게 이전합니다. 장외 브로커는 북한이 선호하는 은행 지역에서 활동하며 중앙화 거래소 계정을 활용합니다. 9단계 현금화입니다. 장외 브로커로부터 법정 통화 현금을 수취합니다. 이때 자금은 주로 중국은행이 발급한 유니언페이 카드를 매개로 북한 산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탁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중국 조력자에 의존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지만 최근 러시아, 홍콩, 캄보디아의 암호화폐 세탁 네트워크도 관찰됩니다. 2025년 10월에는 미국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가 캄보디아 금융기업 후이온 그룹을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 세탁 연루 혐의로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은 장갑차 미사일 시스템 등 군용품 거래에 암호화폐 USDT 테더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여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탈취 외에 북한이 활용하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IT 인력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5는 2017년 12월 22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하여 채택되었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유류 공급 제한,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등 제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은 북한 국적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고 노동 제공을 금지해야 하지만 북한 IT 인력은 해외에서 계속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 IT 인력 수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최소 8개 국가에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 규모도 상당합니다. 2024년 북한은 해외 IT 인력들로부터 약 3억 5천만에서 8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활동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AI, 블록체인, 국방산업과 정부를 주요 타겟으로 공략하며 미국, 독일, 영국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높은 급여, 다수 채용 기회, 보편적 원격 근무 때문에 미국 취업을 모색해왔지만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북한 IT 노동자들은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넓히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중소 IT 기업의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IT 인력은 어떻게 취업에 성공할까요? 주요 위장 취업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IT 인력은 도난 신분증, AI 생성 프로필, 허위 이력서 등으로 가상인물을 구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신분증 및 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고 도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위장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한 가상인물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침투 경로는 주로 온라인입니다. 업워크, 프리랜서, 파이버 등 신원 확인이 최소화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주요 침투 경로로 활용합니다. 대금 수령 방식도 추적이 어려운 방법을 선호합니다. 북한 IT 인력은 신원을 숨기고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페이팔, 와이즈 등 국제 송금 서비스나 암호화폐로 급여 수령을 선호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에서 5월 미국 정부의 IT 계약업체, 미국 보안허가가 필요한 직위 등의 취업을 시도했습니다. 위조된 미국 주소와 텍사스 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하여 신원 확인 절차 우회를 시도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더욱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한 IT 인력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최소 12개의 가공신분을 동시에 운용하며 유럽 내 방위산업, 정부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북한의 악성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부터의 핵과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관련 정보 획득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반도체, 우라늄 처리, 방공, 미사일, SLBM 관련 설계도를 한국과 영국으로부터 훔친 후 해당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2023년 발사된 북한 정찰위성에서 한국산 광학 장비와 발사체 기술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한국의 냉각 발사 기술을 활용하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인프라 공격 사례입니다.
템퍼워밋은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한국의 뉴스 웹사이트를 해킹해 악성 코드를 확산시켰고, 김숙희는 건설직능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다음은 방산업계 공격 사례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호국도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호국 대상으로도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중국 드론 제조사 DJI를 해킹해 드론 연구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MSMT는 유엔 회원국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있을까요? MSMT는 동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유엔 1718 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유엔 회원국에게 총 11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먼저 정보 공유 및 조사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전문가 패널 해산에 따른 정보 공백을 메우고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제재 위반 관여, 개인, 단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피해 회원국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상자산 추적 및 차단 관련 권고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역량을 개발, 유지하고 탈취, 세탁된 암호화폐를 동결, 압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해킹 통보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북한이 활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스왑 서비스, 믹서, 브릿지 등을 식별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어서 IT 인력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안보리 결의 제2397호에 따라 해외 복직한 IT 인력들은 본국으로 송환하고 기업들이 북한 IT 인력을 실수로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정보 진위 확인, 급여의 가상자산 지급 주의 등 예방 조치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감시 및 보안 강화 관련입니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사이버 요건을 재점검하고 강화해야 하며 탈취 암호화폐가 조직범죄, 사기, 인신매매 등의 자금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자금 세탁방지 기구 권고에 따라 대북 대응 조치, 환거래 중단, 고객 확인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역안보관리원에서 발간한 북한 사이버 정보 인력을 활용한 유엔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 해외 연구 동향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